2023 지역 순환경제 전국 네트워크 회원 워크샵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서 얘기 말씀드려도 되겠죠? 반갑습니다. 여기 처음에 오시느라고 아직 이성구 선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인천을 찾아주신 여러 회원님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순환경제 네트워크가 창립된 이후로 오늘 같은 워크샵이 개최되기까지 그 지난한 시간 만 2년 이상이 흐른 것 같아요. 그 코로나 팬데믹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지수넷은 그 부산에서 이제 10월 3일날 2021년도 10월 3일날 창립을 했는데 물론 그것이 이제 그 네트워크 조직으로 이제 창립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코로나 팬데믹 상태 그리고 또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그런 또 한계도 있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 지수넷은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오프라인 처음으로 지수넷이 창립된 이후로 이렇게 오프라인 워크숍을 처음으로 갖게 돼서 정말로 관계가 무량하고 또 매우 뜻깊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관련된 그런 주제인데요. 도시 커먼즈 그리고 도시 공공성 그리고 지역 순환 경제와의 만남이란 대주제를 그것을 놓고 제1부와 제 첫 번째, 두 번째 발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발제는 우리 이 인천 도시 공공성 네트워크 대표님이시다 문학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역학 연구자이신 이원 박사님께서 인천 두 개의 도시 시민운동 이야기란 주제로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여기 양조 문화 양조장 직입니다. 우리 그 민원기 스페이스빔 대표님이시자 문화기획자십니다. 그래서 민원기 대표님께서 커먼즈의 관점에서 본 스페이스빔의 인천 문화 양조장 운영과 배달의 활동이란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발제가 끝나면 3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제 2부로 넘어가서 2부는 출판 기념회가 되겠는데요. 책 제목은 다 아시죠? 대학으로서의 지역 순환 경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발제 하기 전에 출판 기념회 이제 전에 공동 제자들이 자기들이 발제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집필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우리 지역 순환 경제 또 그 회원님들, 여러 학생들 인천에서 원하는 화장의 인사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천이 그 배달 마을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찾아오시기가 굉장히 힘드셨는데요. 오늘 이 장소는 좀 이따 배민기 선생님이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개항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인천성 앞을 차지하면서 조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청북 조개, 일본 전관 조개가 형성되고, 각국 공동 조개가 형성되면서 거기서 이제 밀려난 조선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었던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미국 감리교회가 들어와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영어학교도 세우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 그 선교 기지도 만들고 하면서 여기서 또 기독교 전파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인천의 개항기 때 조선인 마을이었습니다만 근대 교육과 종교가 전파됐다. 그런 마을인데 아주 오래된 마을인데 인천이 제가 좀 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도 개발 일변도를 이렇게 외곽 개발로 치닫다 보니까 이 마을을 건드리지 않고 자꾸 외곽 개발로 도시 개발을 한참 일변도로 나가면서 그대로 온전된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좀 전에 시인도 하셨으리겠습니다만 막걸리를 만들었던 양조장 건물을 이렇게 대표님이 임대를 하셔가지고 지금 인천의 문화활동, 커뮤니티 활동에 근거지를 삼아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은 한편 인천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인천이 너무나 성장 일변도로 치닫고 개발 일변도로 흘러가다 보니까 역사 문화 자산들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계양장 쪽에 일부 남아있는 것. 그것도 어떻게 하면 빨리 선거에서 고밀도 개발할까. 이런 쪽으로 이제 정책이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미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가보는 부산이나 목포나 특히 부산도 여러 번 가봅니다만, 부산의 인천보다 훨씬 앞서서 다양한 그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고 지역의 어떤 오피니언 그룹들과 지역의 시민사회가 다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많이 부족하다. 인천은 결집도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네, 그런 그 고민을 가지면서 저희가 지금 7, 8년 됐는데 인천 도시 공공성 네트워크라는 그런 단체 활동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넘겨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뭐 초기에 양준 교수님하고 몇 년 전에 민영 대표님하고 셋이서 한번 그동안에 썼던 것도 좀 모아보고, 그래서 이제 인천의 도시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들을 접근하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시에 대한 권리, 데이비드 하비의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 서툰 글도 써보고, 양준 교수님도 전문적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또 도시 문제를 다루고 책도 공부를 한번 내봤습니다만, 저희도 뭐 공부가 많이 부족해서 저도 단톡방에 지금 지역 수련경제 단톡방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미팅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왕성하게 서로 소통하고 응답하고 이렇게 찾아가시면서 2년여간 이렇게 거의 매주 일요일 한 달에 한 번은 물론이고 이렇게 세미나도 이렇게 주문을 여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활력을 좀 저희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자, 인천이라는 도시는 이렇게 이 섬 지역도 있고 도서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육상부 지역도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게 일제 시대에는 인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인천이라는 지역이 일본 사람들이 오늘 숙식을 하실 그 계양장 일대만 인천부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다 부천이라고, 부천국이라는 새로운 외곽 지역으로 설정해서 배제를 한 거죠.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인천이야말로 급격한 공간적 팽창과 더불어서 서구의 여러 도시들이 200년 거쳐서 이루어졌던 성장 과정을 압축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도시의 성격이 다른 공간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환경운동단체들은 섬 보존을 위한 활동도 많이 합니다만 그것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육지구의 개발도 여전히 팽창 일변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지역 시민사회가 형성이 안 되는 문제 뿐만 아니고 수도 사물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모든 걸 빨아들이는 수도 서울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인천은 사실은 60, 70년대부터 공업도시로서의 어떤 단일한 기능만 한국을 끼고 있는 임해 공업도시로서의 기능적 도시 기능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95년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비로소 인천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그동안 정보가 돌보지 않았고 공간을 막 다 갖다 몰아넣고 그 다음에 또 매립은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없고 문화의 불모지라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왔고요. 하다못해 인천에는 고등법원도 없고요. 지금 그래서 유치운동을 하고 있는데 고등법원도 없고 인천에 방송국도 없습니다. 뭐 부산 KBS 부산 천국이나 MBC 부산 천국 같은 지역의 의견 수렴을 하고 뭐 토론을 하고 뭐 지역을 단일화하는 섹터로 두고 있는 어떤 여론 수렴의 방송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신문만 관의 어떤 지원만 쳐다보고 있는
작은 지역 신문들이 20여 개가 난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의견이 결집하기 어려운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들도 팔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인천으로 몰려오고 있고 인천 통화기가 10%도 안 되고요. 그리고 동양 각지의 주민들, 심지어는 한국적일 때 황해도 주민들이 제일 먼저 대구 인천 이주해 오면서 70년대는 충청도에서 대구 이주해요. 8, 90년대는 전라도에서 대구 이주해요. 그 이후에는 또 경상도, 부산, 우리 양정배 씨도 부산이십니다만 그야말로 인천처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어우러져 사는 그런 합중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은 인천이라는 적대 속으로 뭉치지 않는 그런 도시로 지금 아직도 이런 속에서 시정부는 시장이 왜 원인고라는 시장이 이제 시장을 사전하다 보니까 성장 드라이브를 시도를 통해서 그래서 안산수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들은 동북아의 명품 도시를 내고 시정 슬로건으로 해서 그 다음에 민주당 시장의 서울시 시장은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인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장 드라이브를 그 다음에 또 시장이 바뀌어서 유전분 시장이 되는데 그때 국제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고정위기가 바닥을 치니까 그때 내거는 슬로건이 인천 가치 재창조라고 했는데 인천을 비로소 안으로 들여다보는 듯한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인천의 어떤 성장 가능한 재원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재배치하는 그런 실책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또 민주당 시장인데 강남초 시장은 상대적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이런 걸 많이 내걸었습니다만 여전히 성장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지금 유정부 시장이 재선이 돼가지고 세계 초일류 도시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10대 도시, 세계 초일류 도시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뭐 인천 내양 문제 그리고 여러 현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애관극장이라는 한국 최초의 극장이 지금 민간 기업이 어렵게 유지해왔는데 극장주가 더 이상 운영 못하겠다라고 손을 든 상황인데 관에서 놔두지 않으면 멸실될 거다라고 호소했습니다만 그런 건 안 한 건 없고 지금 인천 내양도 경제자유국으로 포함시켜서 대규모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성장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그나마 목소리를 냈던 것도 너무나 이 거창한 성장 정책 속에서 망연자실한 그런 상태로 지금 흘러가는 시절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떡으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특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간적 팽창과 압축적 성장을 톡톡히 전개한 그런 도시. 저희가 공유식으로 많은 의견을 해봤습니다만 우리는 인천 안에서의 자기 성수, 도시의 자족성과 안결성 이런 것을 찾는 게 지금 시급한데 여전히 인천이라는 도시는 바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경제자유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아파트 짓고 개발하려고 하는가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지역 내발적 발전 그리고 지역의 내적 성수를 위한 그런 도시운동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그런 의미에서 지역 순환경제라고 하는 게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인천시정이나 인천 시민사회도 워낙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막 치닫다 보니까 이런 대안적인 어떤 담론들을 같이 공유하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의 공간적인
역사적인 정체성이 다른 도서 지역과 육지 지역, 육지 지역도 옛날에는 인천도보하고 부평도보가 따로 있었거든요. 여기가 다 그냥 뭉뚱그려서 인천 지역이 되면서 인천시가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인천은 아직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또 하나 땅덩어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광역시도 중에서는 가장 면적이 넓은 도시다. 이런 걸 자랑하면서 여전히 성장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안에 있는 개발적인 도시 공간에 대한 어떤 섬세한 접근이나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어렵고 중요한 개발의 유의지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토지 빌딩을 개발 드라이브를 겁니다. 이런 식의 시정에 초점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은 쭉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여기서부터 좀 제가 그것도 좀 앞에 지금 유정복 시장의 성장동들이 이제 거의 끝판 성장동들의 끝판왕으로 제출되게 세계 1001위 도시다.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가요. 갑자기 지금 현재 인천 인구가 300만인데 얼마 전에 서울하고만 경쟁하면서 재외동부청이라는 걸 윤석열 정부에 만든다고 하는 재외동부청을 유치했습니다. 송도 경제자유국에 청단을 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재외동부 700만의 인구를 또 갑자기 인천 인구에 갖다 붙여서 갑자기 인천 인구가 1000만이 됐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1000만 도시 인천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이 사실은 시민의 날인데 지금 그동안 국가 무역항으로 묶어서 일반 시민들이 출입하기 어려웠던 과거에 여러분 인천 대표적인 프라이어가 할 때 그런 노래가 연안무도인데 그 연안무도로 가도 사실은 여러분 이제 숙식할 계양장 앞에 연안 여객 구도가 있었거든요. 여기를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유신 정권 때 대규모로 신설하고 매립하고 하면서 월미동하고 연안무도를 이전한 거죠. 해안가로. 내양 1구도에서 8구도라고 하는 동해안 최대의 간무식 도포를 만들어서 무역항으로 만든 그 항만이 있는데 부산 북항 재개발은 벌써 2단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은 1단계도 못하고 있어요. 항만 대력이 여전히 내양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가 주석적으로 문제되게 돼서 빨리 내양을 사람 중심 항만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내양을 경제자료로 지정해서 개발하고 있다. 시민 의견도 안 물었고 그렇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르네상스라는 선거 때 공약을 했던 거를 사실은 그 선거에서 혹하게 하는 그런 그야말로 내용도 준비 안 된 그런 공약을 내세웠다가 이거를 지금 시장이 되자마자 용역을 30억의 용역을 맡겨가지고 내용을 이제 채우는 그래서 용역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시장 임기가 2년이 지나가는데 그런 데서 온갖 개발 계획만 끌어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시민들은 자꾸 시장에 관심도 안 두고 그만큼 또 방송국도 없는 여러 형성이 안 되는 그런 도시로 하고 있는데 밖에서 보실 때는 인천이 이렇게 막 외부도 늘어나는 것 같고 곳곳에 빌딩이 생기고 화려하게 변화하는가 잘 오히려 발전하는 도시 같이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상당히 인천에 안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이 도시에 미래가 있을까? 저렇게 수많은 원도심의 그 경제제약으로 그 메리트에서 경제제약으로 지정했고 송도시 국제도시, 또 영종 국제도시, 그 다음에 청라라는 것도 메리트이다. 청라 국제도시도 동아 메리트라는 메리트를
매립지에다가 또 국제도시를 만들어서 이 세 곳의 개발을 치중하다 보니까 원도심이 완전히 이제 쇠락됐거든요. 원도심도 또 도시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하면서 원도심은 다 재개발로 그냥 덮어버리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들이 뭐 인천 안에서도 마개도시라는 얘기도 하고 이구망천이라는 얘기도 스스로 인천시 부시장을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더니 이구망천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되고 중요합니다. 지방인가 아니면 수도권인가 이게 이제 어떤 때는 수도권으로 포함돼서 지방의 여러 분들한테 도움을 사는 그런 도시가 그런 도시가 됐을지 모르지만 서울 옆에 있기 때문에 늘 베드타운이나 집값이 싸서 내려오는 정규의식이 없는 시민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 여론형성이나 어떤 토론이 부재한 그런 도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이런 도시 환경 속에서 저희가 지역 그나마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인천답게 하고 도시를 역사와 문화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환경단체들이 환경 문제를 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계양산의 롯데가 또 대규모 토지를 일찍이 70년대 단일화하고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10년마다 대규모 반대 운동을 전개해왔고요. 그 다음에 문학적인 인천의 역사가 가람지가 위치홀이라고 하는 고대 국가가 세워진 게 이제 문학산인데 거기에는 50분의 미군 부대가 출동해가지고 문학산 정성을 모델로 갖고 그런 군사도시, 전쟁도시로서의 성격을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유문화 개발, 끝없는 매립 그 다음에 이제 한때는 인천에서 웅진군이라고 하는 웅진군이 인천광역시 웅진군 자치군인데 한때는 인천에 섬을 팝니다라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섬을 다 매각하는 이런 일도 있고 또 부록도라고 하는 덕적군의 아름다운 섬을 CJ 그룹에서 CJ 일가 같은 데가지고 정상을 섬대 정상을 깎아서 골프장을 짓는 섬마다 여러 가지 메리트와 장점 때문에 선현기념물인 백령로 사고 대수장이 물컹물컹해지는 그런 문제를 자연유산에 대한 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유산 관련한 여러 현안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좀 다루고 이슈화하고 하는 게 사실은 지역 인천도 여러 분야에 사회운동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도시환경연대가 이전에는 도시환경연대 회의라는 이름으로 했고 재개발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면서 재개발 반대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역사문화 정당 문제도 많이 문제제기하고 이제 다루고 있는데 단위 밀어붙이면 막기가 참 지난한 어려운 게 현실이고 또 우리 이런 운동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사유재산에 대한 토지는 이제 공공적 성격이 너무나 강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목소리가 워낙 강해가지고 저희가 닭동성당이라고 하는 인천의 유명한 사정기관 닭동성당이라는 실적이 말해주는 원동성당과 비슷한 국가사정기관 성당에 땅을 지구정에 따라서 주차장을 가톨릭 회관이라고 하는 80년대 유월항쟁의 근거지였던
가톨릭을 철거할 때 반대 운동을 하는데 지역의 토호 세력들이 기장에도 못하게 몰려와가지고 박살잡이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답사할 때, 답사를 안내해드릴 때, 현장을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2000년 뒤에 바로 옆에 29층으로 솟아버린 오피스텔 건물. 저게 아주 단적으로 인천의 도시정책이 얼마나 부실하고 황당한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내용은 또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밀민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고 쭉 넘어가요. 여기 이제 가톨릭 회관입니다. 인천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겁니다. 인천 6월 항쟁 범국민운동보입니다. 그 본부가 있었다는 그 건물을 주차장을 만든다고 저건 명동성당이 안 보인다는 명분으로 합동성당 영수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활구하고 주차장을 만듭니다. 먼저 저희는 커먼즈라는 걸 내세우면서 자꾸 이제 도시는 공공 도시민 누구 도시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공공 자산이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과 친구는 항만공사라고 하는 현실부는 항만공사라고 하는 국가기관도 자기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서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커먼지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많이 미력한데요. 저희도 사실 온라인 모임 중심으로 소통을 하면서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여러 단체들과 연대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토론회고 공동 개최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커먼지 운동을 많이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의 내발적 성숙을 위한 그런 정책 대안들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지역 순환경제의 구체적 실천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또 양도수임이나 여러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인천도 그런 대안들을 선거 때도 제안도 하고 했습니다만 선거 때 제안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최근에는 지역당 설립 운동 인천도 자꾸 자기 정체성을 갖는 지역으로서의 자기인식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모임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으로 고민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인천을 소개해드리는 겸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현장을 또 내일 안내해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이상으로 인천도시공공성내도회의 이유한 대표님이시고요. 지역학 연구자이시고 또 문학 박사이십니다. 또 제가 여기 인천에 온 지가 한 20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인천의 어떤 그 역사, 그다음에 어떤 인천의 어떤 여러 문화자산,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공공적으로 지켜내고 도시의 어떤 발전 동력으로 삼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시민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이런 어떤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고 높게 평가하는 그런 선배이자 동지입니다. 오늘 저희 인천 도시공공성 네트워크의 얘기들을 해주셨고 또 인천의 이제 여러 어떤 성장 담론들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이른바 인천 도시공공성 네트워크 운동 또 그 인천 도시공공성 네트워크 운동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일목요연하게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간단하게 몇 분만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은 오늘 인천의 어떤 도시 문제와 관련된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도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인천에서 이완 박사님 사실 제일 전문가십니다. 우연하게 많은 어떤 도시 연구자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앞에 계시는 이완 박사님이 가장 좀 이른바 레디칼한 관점에서 보는 어떤 도시 담론과 관련된 어떤 연구자로서는 가장 사실 좀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기회도 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질문이나 특히 인천에 관한 어떤 오늘 청주에서도 오셨고 부산에서 오셨고 춘천에서도 오셨고 오창에서도 오셨고 진주에서도 오셨고 다양한 곳에서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전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준무 선생님. 예.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까 말씀 그 앞에 부산에 우리 사례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제가 잘 선뜻하게 납득이 안 돼요. 부산에는 오히려 공공성 이런 것처럼 도시 환경이나 도시 공사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관찰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부산에서 이런 그 부흥이라면 이루어지는 도시 개발에 어떻습니까? 이런 환경단체나 몇몇 시민단체가 대응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단체들은 구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 공간 문제를 우리 측면이나 또 공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역사, 문화, 공간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많이 배워서 부산에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코멘트이신데요. 우리 부산에서 오신 우리 전중근 쌤은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이른바 이제 실천적 지식이시고요. 삼국지로 이야기하는 그 오나라의 노숙 같은 이른바 이제 실천적인 싸움을 초점을 맞춘 이른바 이제 이 학습 그다음에 어떤 그 담론의 어떤 대중화 이런 것들을 연구해 두시는 정말 오히려 저보다 더 빠르게 이런 좀 메디컬한 사회과학의 담론을 치고 나가는 선배님인데 오히려 부산에서 볼 때는 이게 조금 오히려 더 그래도 이런 운동이 인천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더 부드럽게 느껴진다.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저희 성명서를 참 저도 성명서를 많이 쓰고 문제제기는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시민의 힘으로 전화돼서 뭘 바꿔내는 게 그렇게 돈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답답함에서 와서 저희가 또 부산에 가보니까 특히 많은 사례로 저희가 몇 번 갔던 데가 이제 부산 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만 문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산항이 더 큰 항만이고 정부 시책에서 이제 1순위로 부산항을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도 부산 북항 재개발이 항만 그룹과 항만 세력과 지역 시민사회와 또 부산 항만공사 그런 주체들이 함께 들어가지고 앞서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갔는데 인천은 아직도 그거를 10여 년 동안 그걸 맨날 견학을 하면서도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고요. 네. 그리고 부산에 저는 무엇보다도 광안리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해운대나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 환경 차이가 분명히 뭐 인천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은 항만도시인데 시민들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데는 또 거의 없어요.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그런 지구가랑은 좀 없어 이렇게 어떤 반의 어떤 실제계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부천이 또 같이 또 배우고 연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 매학 관련해서 우리 부산 참여자치연대 오셨나요? 예. 네, 김정민 대표님 방금 오셨습니다. 전에 이 양미숙 시장. 양민수 차장님 인천에 오셔가지고 토론회를 듣고 오셔서 하나도 얘기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런 기회가 또 그런 도심자 같이 비키는 부산 분들하고 연대하고 연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개진해 주십시오. 그 내일 소개해 주실 이러한 데 대해서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고 일하십니까? 주말에는? 네, 주말에 답사를 많이 내려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양장 지구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거기 이제 한때는 80년까지는 인천 지금 내일 아까 중구청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기가 인천시청이었어요. 일제시대 개항기 때는 일본 영사관짜리, 그다음에 일제시대 인천구청이었다가 인천시청이었다가 그다음에 중구청으로 지금 되는데 그 일대가 인천 중심 역할을 하면서 외곽으로 시청이 이전하면서 거기가 상대적으로 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근대 건축물들이 많이 부서졌습니다만 많이 좀 남아있고 고도식으로 좀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답사를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부산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가 과거에 이제 식민지 때부터 이제 조선인들의 이른바 공간 마을로 정착이 되었는데 부산으로 이야기하면 여기가 꼭 초량 아니면 영주동 같은 그런 어떤 지역이고 이제 오늘 식사하고 여러분들 숙식을 하실 저녁에 이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릴 텐데요. 이제 개항장 일대는 부산으로 이야기하면 딱 중앙동, 동강동 같은 그런 딱 일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에 관련해서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예. 아무튼 도시공공성운동의 이른바 지역간 연합 이거 아주 좀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진중근 선생님도 부산의 그런 어떤 도시공공성운동에 대해서 아주 메디컬하게 보시는 분인데 이완 오늘 박사님의 말씀들을 아주 깊이 내면하게 해주셨을 것이라. 예, 여러분 또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질문이 아니고 예, 최성욱 대표님. 네. 오늘 이제 박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은 부산 쪽에서 외관장을 볼 때는 진짜 인천이 부산보다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비행장이 들어서고 난 뒤에 국제공항이 들어서면부터 엄청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이 않다는 걸 또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하면 큰맘 가서 수박 그날기식을 말을 해서 안 된다는 소리를 오늘 사실 느꼈고 실질적으로 아까 보니까 차트 보니까 서울로 빨리 갈 수 있는 길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서 인천으로 빨리 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너무 한탄스럽고 또 부산도 북한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시민단체에서 많은 영향을 해갖고 고도 제한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미안한 점 많고 또 제가 제일 좀 안타까운 거는 부산에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같은 영종도가 지금 빨리 국제공항이 들어서야지 부산다운 정말 물류 이런 게 모든 게 갖춰지는 항만과 물류 다 갖춰지는 부산이 되는데 가능하면 제가 바라는 허브 도시가 물류의 허브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반대하는 데가 인천이라고 저는 이야기 소문을 듣고 있어요. 그건 진짜 아닌지는 쓰는데
왜냐 부산에 또 밀리지 않느냐는 이런 강력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우리 부산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뭐 2030 엑스포도 뭐 부산에서 준비해야 되고 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인천에 정부에서 많이 도와줘갖고 많이 크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천에서는 특히 바다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부산만 너무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인천 공항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름을 지키려고도 인천에서 막 신림운동을 했어요. 서울국제공항이라고 이름을 처음 영종도 국제공항을 만들 때 서울공항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인천에서 뭐 세종공항이라는 이름도 나왔다가 인천국제공항 써야 된다. 많이 주장해서 겨우 이름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됐는데 근데 실제로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리는 이렇게 안내하는 거 보면 서울공항으로 나오더라고요. 서울공항에 이게 지금 인천공항에 영종도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영종도에 와서 인천으로 뭐 중간에 중간 기착지로 와서도 이쪽으로 인천에 거의 안 옵니다. 관광객들이 거의 안 오고 다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인천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뭐 특히 성장률도 그렇게 뭐 막 경제적으로 서울의 강남을 따라잡기를 해서 지금 흉내내서 송도국제도시가 지금 뭐 아파트가 굉장히 만들어서 땅값이 오르고 국제학교를 짓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바깥에 있는데 저희가 보기엔 또 여기 원도심에서 바라보기엔 또 그들만의 이야기고 홍도 주민들은 너무나 또 배타적이에요. 그 경제자유국에서 나온 개발일은 홍도에만 써야 된다. 왜 원도심에 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갈등도 생기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성장일변도로 가는 게 과연 우리 일반 전체 시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서울로 빨리 가는 도로 이게 과연 시장들마다 공약을 내보는 게 서울로 뭐 몇 분 만에 서울로 가는 도로를 만들겠다, 뭐 경인전철을 지하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게 지금 시장들의 개발 아이디어 차원의 그런 공약이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왼쪽으로 성공적 도시를 만들까 그런 면에서 부산은 서울에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리적 거리가 있고 거기서 중심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내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지금 부산이 아닌가 저희가 바라보기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서울 사람이 한마디. 이쯤에서 서울 사람이 한마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강북구에서 계속 지역 연구를 또 했었는데요. 제가 주민들을 한 30분을 심층 면접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주민들이 한 얘기가 우리는 서울 안에 시골 사람이다. 우리는 주변인이다, 경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본주의 끊임없이 공간을 그렇게 나누고 주변화하고 계층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강북구 같은 경우는 300인 이상 종업원이 있는 대기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강남구하고 지역 내 생산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예, 뭐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송파에 사는 지인한테 강남에 살잖아 이렇게 그랬더니 송파는 강남 3구에서 빠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송파는 또 주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그렇게 만드는구나. 우리를 끊임없이 박탈감과 경계인으로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강북구에서 왔다고 서울이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인천
인천대학교 국기산업사회연수하고 뭐 연구나 또는 여러 뭐 인적 교류 차원에서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서울대 아시아 도시사회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의 센터장이 이제 서울대 지리교육학과 교수인 박배경 교수님. 그 교수님도 우리 인천도시공공식 네트워크의 운동 그리고 좀 이따가 또 발제하실 우리 민웅기 선생님의 이 스페이스 그린 운동, 이 커먼 운동, 이 운동에 굉장히 연구자로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끌고 있는 연구 그룹들이 이른바 자본의 어떤 공간 전략을 주로 많이 개념화하는데요. 지금 우리 조윤숙 박사님의 그 문제식, 그 개념적 논의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실증적인 말씀이 이론적인 것에 다 포괄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이론도 저는 굉장히 좋은 이론이고 실증적인 논의도 굉장히 좋은 논의인 거죠. 하여튼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좋은 귀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 혹시 우리 뭐 김종민 대표님도 지금 조금 늦게지만 오셨고요. 우리 뭐 전국 각지에 이렇게 시민운동 관계자들, 노동운동 관계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인천도시공공성 네트워크의 어떤 뭐 운동론적인 어떤 관점에서 좀 이렇게 혹시 궁금하신거나 또는 코멘트가 있으신 분이 계시는지요? 아니면 뭐 인천에 관한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분만. 예, 춘천의 강인군 대표님. 저는 일단 뭐 전문적인 연구자는 아니고요. 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인데 지금 교수님께서도 서울이 아닌 강북구라고 말씀하셨지만 인천이나 이 부산에 비하면 강원도, 춘천은 어디 명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러니까 강원도, 춘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멀리서 온 줄 아시는데 서울에 1시간이면 들어오거든요. 오히려 인천에서 서울 들어가는 거는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춘천도 마찬가지로 서울이 가깝다 보니까 사람들이 쇼핑하고 서울로 와요. ITX 타고 내리면 용산역 쇼핑하기 좋거든요. 청량리에 바로 롯데백화점이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런 그 지역에서의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들, 사실 춘천에 제가 알고 있는 춘천은 이러한 우리 춘천에 대한 뭐 물론 춘천학 연구회라는 모임도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정말 내적으로 실천을 하거나 그런 모임들이 아니라 그냥 춘천의 역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연구하는 스스로 연구하는 이제 그런 모임인데 첫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을 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그 성과가 없는 게 어떤 내적 문제인 건지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뭐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인 건지 그리고 이 춘천같이 명함도 못 내면 이런 정말 지역에서는 어떤 이런 문제의식을 어떻게 발산해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주 이렇게 보지 못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재처럼 지방분권이 알만 지방분권이 제대로 저희 지방분권이 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모두 정치가 이루어지고 지방정책도 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예산을 7대 3인가요?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지방에 축배하듯이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지방의 자생적 그 성숙이나 발전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천 내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서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전철 타고 맨날 출퇴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활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 형태가 거의 60% 70%가 다 아파트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동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송국도 없고 여론을 모아낼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 안에서 그런 게 이제 딜레마고 그래서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거기 모든 지방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순환경제랄지 뭐 지역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빨리 힘을 합해가지고 지방 분권이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고 주민의 직접적인 목소리들이 정치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했던 많은 분들이나 서울에서 사는 이런 게 싫으면 다 가시는 곳이 순천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신청하면 참 좋고요. 여러분 아까 예. 간단한 질문 하나 좀 드릴까요? 그 경기 신도시 수도권에 건설을 하고 뭐 이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요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신도시 하나 들었을 때 이제 지방에서 볼 때는 거기에 누군가가 들어가 살 건데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쫙쫙 들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대규모 어떤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중의 어떤 가속화시키는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지역의 어떤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이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의견이나 뭐 반대 운동 이런 활동들은 좀 있나요?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이권 말고. 신도시 발표했을 때 서울의 생명연대나 경제장이나 한개 목소리를 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수도권 가비가 되고 수도권을 더 비대화하게 하는 땅값을 아파트값 낮춘다고 집을 계획했는데 집값도 올라가고 그걸 빨아들이는 그런 정책이고 저도 수도권 함께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인천 안에서 시민사회 목소리가 이렇게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문재인 정부도 엄청나게 실패했죠.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 계속 평창 일변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3기 신도시 정책이야말로 이 수도권 지방분권을 완전히 퇴행시키고 수도권 빅데어로 가는 결정적인 그런 남부적인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분권 전공해가지고 지방분권이 이제 저는 좀 소개를 하면 저는 여기 다 특별시, 광역시 혹은 서울 1시간 거리 춘천시도 오셨는데 저는 저 밑에 군단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지방분권을 전공했는데 균형 발전하고 지방분권은 좀 사실은 반비례 관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데는 당연히 세금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집중이 안 돼 있는 데는 세금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 인구 구성에 따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아까 국세 지방세 구조를 얘기하셨는데 대략 한 8대2 정도 되는데요. 이제 재정을 나누고 나면 20% 교부세로 이제 지방에 뿌려주고 나머지 20%는 이제 교육교 부분으로 했어요. 교육에 40%를 나눠주고 그러면 뒤집어지면 이제 4대6 정도 되거든요. 이제 중앙에 4를 쓰고 지방에 6을 쓰는데 지역에 뿌려주는 돈을 40 나가고 또 20은 보조금으로도 국고보조금 나가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지방에서 8을 쓰고 이제 국가에서 2를 쓰는데 이제는 이제 그 돈을 나눠줄 때 방식이 이제 지방 간의 경쟁을 붙여서 돈을 나눠주고 중앙집권 쪽을 나눠주고 그 교부금 나눠주는 산식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 중앙이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눠주고 국세가 가지고 있는 게 80%이기 때문에 어떤 재원 자체의 사용 권한이나 쥐고 흔드는 건 여전히 중앙부처, 중앙집권 국가 인물이 뭐 자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국권 30년을 해오긴 했는데 지방의 권한과 뭐 재원도 나눠줬다고 했지만 실제는 재원은 안 나눠주고 권한이나 이제 그런 기능, 그다음 인사권 이런 것만 나눠줬지 사실 돈은 제대로 나눠주지 않으면서 지방국권이 잘 안 된 것도 있고 또 지방국권이 사실 강하면 강화돼서 인구가 많은 쪽으로 그게 이제 중앙에서 또 재원 조정을 해줘야 또 지방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 발전하고는 약간 뭐랄까 상충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방분권을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그런 이제 세금까지 옮겨져야 이게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고 또 지역이 사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뭐 아까 말씀드린 주체가 이제 사실 많이 시민사회가 악화되면서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의 어떤 해결 그 네트워크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거버넌스가 붕괴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말이 거버넌스지만 지금은 현재 자본가나 이제 지자체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권한이 이제 더 집중되면서 걔네들이 원하는 방향을 하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도 또 지역 간 격차가 있잖아요. 중앙과 지역 간의 격차도 있지만 또 인천 내에서도 그렇고 부산 내에서도 어느 지역은 잘 살고 어느 지역은 못 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참 오래된 어떤 그러니까 지방국가 30년 뭐 균형 발전도 다 무너지고 거버넌스도 무너지고 지역 경제도 무너지고 지역의 이제 시군구는 거의 이제 픽진 상태로 많이 양 교수님 얘기하시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좀 막막하긴 합니다. 시골에서 이제 7개월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이제 또 지금 또 뒤에 많은 행사들이 있어서 우리 고학명 박사 전국 고창에 지금 또 기초과학단체 사과의 그 연구소에서 그 지역 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고학명 박사입니다. 지금 또 귀한 코멘트신데 사실 좀 시간이 또 좀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이희영 박사님 혹시 리플라이 하신다면? 네, 뭐 다 같이 고민해야 돼. 어떻게 하면 그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지역 지방분권이 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보로 좀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고민을 지혜를 모아서 또 다양한 것들에서 또 실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그 과제가 저는 제일 절박한 같이 생각할 때 절박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감하고 그 지자체마다 어떻게 하면 서울 중앙정부가 가지고 교부세 많이 따올까 이게 지금 지방 행정, 지방 정치인들의 제일 큰 과제가 되는 그런 뭔가 잘못되는데 빨리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됐던 문화구로 인천을 잇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직 안 나간 책이 있어가지고 인천을 아시는데 이제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일단 다시 가져가시 한 번씩 가서 보시라고 책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한 번씩 가져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